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경남의 이슈를 분석하고 이해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지훈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문희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경남은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수사 관련 집회가 열렸고 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분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정에 대한 우려가 이곳저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 지사는 옥중 편지로 권한대행을 믿는다고 전했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을 수행 중인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발걸음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분주한데요.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행보 어떻습니까? 지금 역대 6번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네. 이 참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단어죠. 네. 근데 이제 가장 그 6번째 권한대행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다른 권한대행들은 도지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자기 도정을 네네. 끌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의 입지나 철학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박성호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김경수 도지사가 언제 올지 안 올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입장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이제 그지만 이제 이번에 김경수 지사 구속 후에 설 연휴 지나자마자 설 연휴부터 그 구제역하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남하를 계속 했기 네네. 때문에 계속 비상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연휴 이제 끝나자마자 또 현안들이 이제 밀어닥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지금까지 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고 지금 네. 현재 상황에 보시면 뭐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다가 이제 또 그 김경수 지사가 이 전 도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걸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새로운 도정 철학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착되기도 전에 이런 게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박성호 권한 대행이 지금 정신도 없을 뿐더러 하지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분이 이게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행정 쪽의 전문가로서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에서는 뭐 정신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큰 문제는 아직은 뭐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미 얼마 전에 진해 신항 부산하고 협약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 건너 연기가 됐죠. 네, 연기가 됐고 KTX 재원 확보도 뭐 비상이 켜졌다는 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뭐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저희도 이제 도청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날 행정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받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그대로 이제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 좀 들긴 한데 그래도 이 김 지사의 부재가 지금 문제점이 조금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비학부에 비상이 걸렸는데 도청 공무원이 중앙부처 방문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뭐 방금도 말씀했지만 그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서 내년도 경남도 국비학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경상남도는 내년도 국비학부 목표를 올해 5조 410억보다 3,600억 늘어난 5조 4천억 원으로 늘어잡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확보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갑작스럽게 법정 구속이 되면서 구심점이 사라져 그 국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김 지사가 빠진 국비 활동에는 아무래도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올해 국비는 사실상 김 지사 영향력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자체상 관계자들이 중앙부처 국비 담당자들을 만나는 게 또 쉬운 것도 아닌데 이런 김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처럼 많은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결과나 그다음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 이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 정치인이었는데 또 도정을 그렇게 잘 이끌어왔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이제 하시는 분은 그만큼 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성호 권한대행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권한대행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 지금 만약에 김경수 지사 이 부재가 한 4~5개월간 계속되고 네. 또 이제 주변의 시민운동가들 보면 도민 이제 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거 꾸려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네. 대부분 보면 재판 시시비비 내용은 별 크게 이제 없고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네. 도정을 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많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도청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또 정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애매한 입장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박성호 권한대행이 그 행안부 내에서 자치분권 전문가로서 참 드물게 이렇게 네. 지역에 내려 연착륙을 했고 지난 8월 작년 8월인가요 취임한 이후에 평가가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대행 체제를 맡자마자 조금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7일날 실국장 회의 때도 흔들림 없는 도정 강조하면서 뭐 예를 들면 도민의 삶이 단 한 개라도 제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에 집중해라 이런 건 이제 구체적인 의미 전달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혁신 과제 뭐 중에서 사회혁신, 도정혁신 네. 요 두 개는 좀 그러니까 각자 돌리지 말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두 개 이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하라는 등 이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이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정 4개년 계획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서부 경남 뭐 그랜드 버전 네. 비전 그다음에 2045 종합 계획 관광이라든지 청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우선순위대로 방금 네. 말씀하신 것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실국장 간의 칸막이부터 제거해라. 그리고 네. 칸막이 제거한 내용과 세부 사업을 지금 뭐 다음 주 안에 당장 보고해라 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들을 지금 좀 강하게 내리는 걸 봐서는 일단 그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이제 끌고 나가려는 자신감이나 의지를 이제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권한 대행을 맡으신 분이 행정 전문가라는 부분이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큰 문제 없도록 차질 없도록 계속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대기 발령을 받았던 함안군 보건소장이 본래의 자리로 복직하면서 조직 내 직원들이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현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속 사정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보건소장이 돌아왔다 무슨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극적인 시퀀스는 바로 이제 직원들이 채용 비리로 고발되었던 대기 발령 중이었던 상급자가 다시 그 상급자로 회사에 다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은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지난 2018년 7월 11일 함안군은 기간제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함안군 보건소장 A 씨를 행정과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또 보건소장은 대기 발령 상태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요. 보건소장을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작년 11월 4일 또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몇 년간 기간제 직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면접에 참가하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하고 또 채용 과정을 일부 생략하는 등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A 씨의 지시로 채용 비리에 관여한 보건소 담당 계장들과 심사위원, 채용 청탁가 군의원 등 약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뭐 수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됐던 보건소장이 다시 보건소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함안군의 인사 조치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함안군은 이제 행정 공백을 이유로 일단 네. 복직을 시켰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 이제 증거 인멸과 위증 교사에 관련된 수사는 네.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된 상태인데 네. 검찰 수사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죄를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아직 그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공백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제 그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공백을 메꿔야 되니까 그 다시 이제 복직 조치를 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함안군이 자꾸 공격을 받고 이제 곤혹스러운 이유가
그 규모라든지 내용이 예를 들면 보건소장 포함해서 6명의 관련자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네.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제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 또 면접에 같이 나갔던 6명의 이제 6급 공무원들이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처분을 받거나 기소를 받을 경우에는 예.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뭐 거의 행정 마비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참 함안군의 입장도 참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제 복직을 시켰는데 중요한 건 그 좀 전에 말했던 어떤 그 죄의 성격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복귀 반대를 서명했던 수십 명의 보건소 직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네. 현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복귀했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그 갈등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뭐 그 말씀 방금 해주신 말씀에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 사실은 업무의 공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만 소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계속 반대했던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게 물론 뭐 업무 공백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고 보건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좀 고민도 됩니다. 그 청와대 그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그래서 그게 뭐 항상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채용 비리 수사 중인 공직자가 다시 보직 임명되었다. 아까 우리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내용은 억대 변호사를 채용해서 재판에 대비 중이고 재판의 판가름은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네. 우리 이제 그 같이 서명 60명 정도가 서명을 했나 봐요. 복직 네, 반대 예. 서명 운동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 발령 6개월도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복직시켰다. 이게 이제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함안군에서는 6개월이나 더 이상 공백이 길어지니까 이건 방치할 수 없다는 거고 이 보건소 직원들은 이제 우리는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다. 네. 6개월도 채 안 돼서 복직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보건소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의 네. 뭐 여러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건소가 굉장히 어떤 한적한 곳에 있는 어떤 지위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나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도저히 그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근무하기 너무 힘들다 한 내용의 청와대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거죠. 네. 저는 사실 좀 이제 궁금한 게 법적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채용 비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된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우선 뭐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요. 당초 보건소장 A 씨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은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A 씨를 비롯한 채용 비리 연루자들을 검찰에 수사를 네. 하면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A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역시 계속 수사 중인 상태이고요. 일반적으로 대기 발령은 근로자가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기 발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고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복직을 시킨다는 것 자체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 맞고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A 씨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죄 추정 원칙상 현재는 유죄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기 발령을 풀고 복직시켰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소도 안 된 상태죠. 그렇죠. 수사 중인 검찰에서 네. 수사 중인 거지. 기소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기 발령에서 다시 복직한다는 문제는 없다.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복직한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업무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별일 아닌 것처럼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함안군도 이제 보건소장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죄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그런 정서적인 면들이 크잖아요. 크게 네. 작용을 하는데 열심히 일에 복귀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요지는 이제 좀 뭔가 예를 들어 유감을 표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찌됐던 이런 상황을 일으켜서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 없이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또 이제 진심 어린 어떤 자수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건데 그 이제 그 내용 그 비리 내용이 어떤 식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언론 분위기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이제 기간제 노동자 61명 가운데서 18명을 공개 채용 형태로 정규직, 구체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바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 면접을 보는데 그 전환된 사람들을 몇 면을 살펴보니까 하만 군의원의 며느리와 조카, 공무원 자녀, 배우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뭐 있을 수 있죠.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근무 기간이 2개월에서 8개월에 불과했는데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기간제 노동자들은 심지어 7, 8년간 해왔는데도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민주노총이나 하만군 의회마저도 이제 규탄을 했었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의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남도에서 들여다보자 감사관실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경찰에 의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조금 봐주는 형식의 어떤 면접 수준을 좀 넘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공무원들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공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사실 재판에 넘어가면 이제 1년 넘게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1년이 넘게 소요되면 이제 그분들의 요지는 이겁니다. 업무 공백을 일단 호소했다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벌어서 여론이나 언론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 당사자가 지쳐서 포기하를 기다린 아주 전형적인 요즘 소위 말하는 뭐 사회 적폐 청산하고 할 때 적폐를 청산당하는 대상들이 저항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방금 잠시 얘기를 주셨는데 이 지금 그 하만 보건소장이 채용 비리로 검찰에 이제 아직 뭐 송치된 상태고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송치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만군 보건소장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재판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서는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예, 그 보건소장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에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다만 검찰에 A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 검찰 수사가 언제 종결될지 사실은 예상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통례에 비춰봤을 때는 검찰이 올해 3월이나 한 4월경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 검찰에서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A 씨 측에서는 현재 그 혐의 사실 완강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재판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1심만 하더라도 5,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해서 아마 항소심 뭐 확정까지 하면 뭐 내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대법원까지 간다면 예상이 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1년이 넘게 이제 훌쩍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뭐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기도 한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복귀를 반대를 주장했던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 피해, 아까 말씀하셨던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큰 권력까지 지금 척을 주고 이제 그렇게 척을 두고 이제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피해자라면 피해자일 수 있는 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 방안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법적으로? 우선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 피해자는 1차적으로는 하만군입니다. 하만군이고요. 하만군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업무 방해가 하만군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까 채용 업무를. 현재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채용비리 사건 관련한 법률적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요. 어찌됐든. 물론 6개월 동안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아직 관련 혐의로 계속해서 수사 중인 그 A 씨와 다시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로 매우 껄끄러운 일이라는 거는 다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죠. 하지만 법적 구제라는 것이 그런 인간적 사실적인 현상에 대해서 누구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명백히 보건소 직원들이 피해자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복귀한 A 씨가 보건소 직원들이 자신에 대한 고발건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내린다면 그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A 씨가 직원들에게 뭐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또는 가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런 의료가 있다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변 보호 조치도 가능하지만 업무에 복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에 대한 법적 구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거나 어떤 네. 위협이나 명백한 위협이 예, 우려되는 불이익이나 그렇죠. 뭐 이런 객관적으로 게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상황은, 이제 힘들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법적으로만 끝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나오는 보건 서비스 행정 최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될 텐데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잣대 이런 것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백을 염려한 어떤 비리 상사, 그러니까 뭐 비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사와 또 그 상사를 고발한 부하 직원과의 어떤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 사실 참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보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쪽에 기준을 좀 둬야 된다고 변호사님 좀 생각을 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소장 A 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사법적으로는 어찌됐든 유죄로 법원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거든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이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보건소장 A 씨는 현재로는 무죄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조사받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미 대기 발령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거 맞습니다. 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A 씨를 고발한 보건소 직원들은 유죄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고발한 사람과 같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불이익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그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는 거고요. 함안군에서 A 씨를 대기 발령했다가 수사 중에 다시 복직시킨 것은 우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혹시 검찰은 이건 관련해 다른 시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장기간의 수사로 인한 보건소 운영 공백도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함안군 측은 검찰의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직위 해제 방침이라고 했으니까요. 검찰의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짓고 빨리 결정을 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사실 다른 일반 행정직이면 다른 부서로 발령도 되지만 이 보건소는 보건소장이라는 특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더 둬야 될지? 기본적으로 저희 항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죄를 묻는 건 당연히 이제 맞지 않는데 이게 좀 특수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당연히 우리가 분리시켜 놔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듯이 이제 확정 나진 않았지만 피해자 가해자의 어떤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뭔가 이렇게 어찌됐든 서로 같이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최소한의 어떤 뭔가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런 행정 서비스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함안군 보건소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먼저인 만큼 직원들이 보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안군이 보다 신경을 써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